여러분의 청춘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꿈을 향해 달려가던 시기, 자격증 시험에 지치던 시기, 혹은 빛이 잘 들지 않는 어딘가에서 조용히 견디던 시기.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청춘이라는 단어 안에 숨겨진 세 개의 다른 얼굴을 그린 작품입니다. 한국 인디 영화 우리 딴의 그들. 영문 제목은 The Who Inside of Us. 세 명의 청춘 감독이 각자의 시선으로 청춘을 묘사한 옴니버스 영화죠. 포스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불안한 선택의 연속. 이 한 문장이 영화 전체의 정서를 압축합니다. 지금부터 11분 동안 이 작은 영화가 던지는 큰 질문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영화의 기본 정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원제는 우리 안의 너트그들, 콜론으로 단어들이 분리된 독특한 제목입니다. 영문 제목은 They Who Inside of Us, 장르는 드라마, 그리고 청춘 인디, 12세 이상 관람가로 누구나 부담 없이 만나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옴니버스 형식이라는 점입니다. 세 개의 단편이 모여 한 편의 영화를 이루는 구조죠. 첫 번째 단편, 두 번째, 세 번째, 각각의 이야기는 독립적이지만 청춘이라는 큰 주제 아래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포스터의 카피는 의미심장합니다. 청춘들을 묘사하는 세 명의 청춘 감독. 청춘이 직접 청춘을 그렸다는 점이 이 영화의 진정성을 만들어냅니다. 이 영화에는 세 명의 감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이들 모두가 신의 감독이라는 점이에요. 청춘이 청춘을 그렸기에 어떤 거장의 거대 담론보다 더 정직한 시선이 살아있습니다. 첫 번째 감독은 김대진을 연출했습니다. 야구를 사랑했지만 좌절한 청년의 이야기, 스포츠 드라마의 형식을 빌려 꿈을 포기하는 순간의 감정을 섬세하게 잡아냅니다. 두 번째 감독은 송원준을 연출했죠. 취업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선 청년의 일상을 그립니다. 자격증 시험과 면접의 긴장감을 통해 우리 시대 청년의 불안을 정직하게 들여다봅니다. 세 번째 감독은 이진영을 연출했습니다. 겨울에 어느 시골 마을,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는 청춘들의 관계와 상처를 시적인 이미지로 담아낸 마지막 챕터죠. 세 사람 모두 청춘이라는 같은 키워드 아래 완전히 다른 답을 보여줍니다. 이제 배우들을 만나볼게요. 이름은 다소 낯설지 모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청춘의 얼굴을 정직하게 그려낸 배우들입니다. 첫 번째, 김태진. 의 야구선수 역을 맡았습니다. 야구를 사랑했던 청년. 마운드 위에서 흔들리는 표정 하나로 청춘의 불안과 자존심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두 번째, 주종혁. 의 청년 역. 사실 이 배우, 최근 가장 주목받는 신인 중 하나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등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줬죠. 면접과 시험 사이를 오가는 평범한 청년의 모습을 절제된 감정으로 담아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임투철과 황미향. 수의 두 주인공입니다. 겨울 시골을 배경으로 미묘한 관계의 결을 연기하는데요. 두 배우의 절제된 감정선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큰 스타가 없다는 게 오히려 이 영화의 강점이에요. 스타의 이미지가 캐릭터를 가리지 않으니까요. 이 영화의 구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편 하나하나가 독립된 작품이지만 함께 보면 마치 하나의 청춘 다큐멘터리처럼 느껴집니다. 첫 번째 챕터. 고나 야구라는 꿈을 향해 던지던 청년. 마운드 위 한 번의 투구가 그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 챕터. 자격증, 면접, 그리고 또 자격증. 이 시대 청년이 매일 마주하는 작고 거대한 벽들의 이야기. 세 번째 챕터. 겨울의 시골. 햇빛이 닿지 않는 마을의 청춘들. 가장 시적이고 서정적인 마지막 챕터입니다. 그리고 세 단편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 불확실. 미래도 불확실하고 선택도 불확실하고 관계도 불확실합니다. 청춘은 결국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기라는 것. 이 영화는 그것을 비극으로도 미화로도 다루지 않고 그저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챕터. 애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단편은 한 야구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야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영화는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요. 단지 그가 마운드에 서는 모습, 글러브를 만지는 손, 공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핵심은 그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가는 순간입니다. 꿈과 좌절의 경계. 어쩌면 청춘의 가장 잔인한 진실은 바로 거기에 있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라는 깨달음. 마운드 위에서 던지는 단 한 번의 투구가 이 모든 감정을 압축합니다. 자존심,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 희망. 김대진 감독의 시선은 승리도 패배도 아닌 그 사이의 회색지대에 머무릅니다. 결과보다 과정의 감정에 집중하는 연출이 빛나는 이유죠. 두 번째 챕터, 이 단편을 보면 마음이 묵직해집니다.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거든요. 면접장, 시험장, 그리고 또 면접장, 끝없이 평가받는 일상이 만들어내는 무력감을 영화는 정직하게 그립니다. 주종혁의 연기가 이 챕터를 완성합니다. 큰 감정 폭발 없이도 청년의 피곤과 불안을 그대로 담아내요. 작품의 모든 무게를 표정 하나로 견뎌내는 연기입니다. 송원준 감독의 시선도 인상적입니다. 취업이라는 거대한 사회 문제를 거대 담론으로 다루지 않아요. 그저 한 청년의 하루로 환원시킵니다. 그래서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거시적인 통계가 아니라 내 옆자리 친구의 표정 같으니까요. 이 챕터는 특히 20니 말씀고 때 시청자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세 번째 챕터, 응달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 그늘진 우물이라는 뜻이죠. 이준영 감독은 이 단어를 이미지로 그대로 옮겨옵니다. 겨울의 시골, 차갑고 정적인 화면. 인물들의 내면이 풍경에 그대로 비치는 듯한 연출이에요. 큰 사건은 없습니다. 그저 일상이 흘러가는 가운데 인물들 사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그 결을 따라가는 것이 이 작품의 매력입니다. 공장의 정적인 풍경, 눈 덮인 들판, 인물의 옆모습, 침묵을 연출하는 감독의 감각이 가장 도드라지는 챕터입니다. 어쩌면 이 챕터가 가장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보고 나면 가장 오래 마음에 남는 것도 이 챕터일 겁니다. 여백이 많은 영화는 시간이 지나서 진짜로 다가오기 마련이거든요. 이 영화의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제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들 콜론으로 끊긴 세 단어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들, 즉 청춘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누군가는 사실 가까운 친구일 수도 동생일 수도 어쩌면 과거의 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영화는 청춘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비극으로 만들지도 않아요. 그저 묵묵히 곁에서 지켜봅니다. 그래서 더 아프고 동시에 더 따뜻합니다. 이 영화가 던지는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당신 안에 그들은 누구인가요? 당신이 잊고 지냈던 또는 외면하고 있었던 청춘의 누군가는 사실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화의 연출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큰 예산이 들어간 작품은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소박해요. 하지만 그 작은 영화 안에 담긴 디테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첫째, 다큐멘터리 같은 사실주의. 장식 없는 카메라, 실제 공간 그대로의 빛. 인물과 환경이 거짓 없이 화면에 담깁니다. 둘째,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대사가 없는 시간이 길어요. 인물의 눈빛과 호흡이 대사를 대신합니다. 청춘의 주저함을 시간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죠. 셋째, 공간이 곧 인물이라는 점. 야구장, 면접실, 공장, 겨울 들판. 각 단편의 공간이 그 챕터의 감정 자체가 됩니다. 넷째, 음악의 절제, 감정을 강요하지 않는 사운드 디자인입니다. 음악이 빠진 자리를 자연음, 즉 바람소리, 발소리, 기계음이 채웁니다. 이 모든 디테일이 모여 작은 영화에 큰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솔직한 감상을 말씀드릴게요. 세 단편 중 어느 것이 가장 좋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저는 이 가장 마음에 남았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의 침묵이 묘하게 따뜻했어요. 이 영화는 큰 사건도 화려한 카메라 워크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 보고 나면 묘하게 가슴이 묵직해집니다. 청춘의 어떤 순간을 빼앗긴 적이 있다면 또는 지금 그 한가운데 있다면 분명 와닿을 거예요.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7.5점, 연출 8점, 감정선 8.5점,
공감도 8점, 그리고 여운은 9점. 여운이 가장 높은 이유는 보고 나서 며칠 동안 떠오르는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한국 인디 청춘 영화를 좋아하셨던 분, 그리고 화려함보다 진심 있는 작은 영화를 찾고 계신 분, 분명 작지만 깊은 영화로 기억되실 겁니다. 작은 영화에는 큰 마음이 담깁니다. 한국 인디 영화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단편까지 넷파일에서 편하게 만나보세요. 주소는 netfile.co.kr.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의 청춘은 어느 챕터에 가까웠나요? 꿈을 쫓던 의 청년이었나요? 취업의 벽 앞에 선 의 청년이었나요? 아니면 빛이 잘 들지 않는 의 어딘가에 머물렀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화 리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